안녕하세요. 빌딩 디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건물 네. 밸류하실 때 헝건물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헝건물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이제 내보내는 게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가 정확히 뭔가요? 임차인은 내보내고 퇴거시킨 후 보증금까지 반환하고 또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반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까지 빼는 게 명도의 완료입니다. 원스톱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명도도 두 분이 직접 하시나요? 그럼요. 명도 직접 해야죠. 이게 명도가 사람하고 사람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요. 제일 좀 이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문서로, 법적으로 이 명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감정 상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싸움이 우리가 안 나야 되는데 한 번 싸움이 나면은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져야 되거든요. 누군가 서로 이제 막 이겨야 변호사 되고. 알아보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성인들끼리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문서적으로 싸움이 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이 엄청 상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문서로 처음에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이제 다가가서 만나고 대화로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임차인들이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서 만나자고 하면 또 안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문서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거는 제일 최후의 마지막 수단. 일단은 인간 대 인간으로. 근데 우리 예를 들어 건물주분들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서로 본인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만나서 나가달라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탁이면서 껄끄러울 수 있고 서로 또 관계가 있었으니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은 제일 잘 되는 경우 있어요. 오래된 주택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위에는 주인이 사시고 아래도 정말 오랫동안 사시면서 조금 관계가 있으시면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임차인들은 그래도 협조가 제일 잘 되는데 좀 어려운 거는 이제 상가 그리고 좀 전세가 좀 싸게 들어와 있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인간 대 인간으로 명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직접 제가 가서 임대인의 대리인 그리고 임차인의 대변 상황 다 양쪽 다 들어줘야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상황 판단 다 하고 네, 말씀 충분히 나눈 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는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잘하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빠르죠. 네, 누구 안 시킵니다. 명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그리고 주택이 있는 것 같은데 명도할 때 좀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완전 많이 달라요.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운 걸 짓잖아요. 그럼 노후 건물에 일단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싸게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 노후 건물에 있으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름철이면은 누수, 뭐 장마 때 막 이러면 습하잖아요. 환경들이 안 좋아요. 이런 환경적인 게 여름에 누수나 곰팡이 이런 거 있고 겨울에 또 그런 집들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전기장판 하니까 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진짜 이사비와 그다음에 새로 이사갈 곳에 중개보수 약간의 보상 비용 조금 드리면은 대부분들 다 이사하고 싶어 하세요. 주택 명도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되게 수월하게 그냥 다 끝났어요. 20분이면 얘기 딱 끝나요. 이미 얼굴에 나 얼마 줘 써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가 부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오래된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엄청 싸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여기서 자고 숙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상업공간 내 그냥 돈을 버는 생업의 과정에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 건물에 있고 싶어 해요. 왜? 월세가 싸니까. 지금 다른 데를 또 알아봐서 나가봐. 그럼 그 가격에 거기 구할 수 있겠어? 인테리어도 다 해놓은 그렇죠. 경우도 예, 인테리어 다 해놔죠. 그럼 딴 데 가면 또 인테리어 해야 되지. 월세 높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목 좋은 자리 가려면 또 권리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가명도 시키는 게 정말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는 진짜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똑같아요. 이제 업무용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빌딩 지형쌤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팔렸다고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 그래봐. 혹은 이제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 그래봐. 우리 어디 가요 갑자기?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명도 상가명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대표님 두 분은 명도를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저 한 120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만 120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마다 좀 명도할 때 분위기나 임차인들의 태도 같은 게 좀 다른가요?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 똑같고요. 사무실 똑같아요. 주택은 좀 수월해요. 연도수에 따라가 아니고 들어간 비용들. 그치. 네. 그러니까 아까 주택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새로 이사갈 곳에 뭐 중개보수, 이사 비용 그리고 뭐 적절한 보상비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뭐 1,000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해놓은 비용 그리고 다음으로 갈 그 권리금 그리고 또 적절한 보상 비용 이런 것들이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난이도는 그럼 비슷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비용만 좀 차이가 있다. 난이도가 상입니다. 난이도 극상이에요. 네. 극상. 상가는 극상. 상가가 극상이에요. 네. 업무용 사무실은 상, 주택은 이제 중하. 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비용도 올라가지만 우선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좀 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막 뭐 잘 내보내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계셔. 근데 건물 새로 진다고 우리 엄마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를 비우라 그랬대. 무슨 기분 들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도 그 임차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새로 지어야 되니까 얻을 게 우리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나가면은 어쨌든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명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적절한 보상비를 진짜 책정을 해서 드려야 돼요. 예, 그냥 사과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돈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 돈을 그냥 적정하게 보상을 잘 해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또 요구하면 안 되겠죠. 임차인 분들도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몇 억 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명도비를 줬을 때 그 비용도 다 비용 처리가 다 돼요. 예, 법인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가 다 되기 다음에 되니까 매각했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토탈 명도를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대팔 때 3억 더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90억에 팔기로 했어. 명도비가 3억 들었어. 93억에 파시면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그분들 그냥 내보내는 거 안 돼요. 우리 가족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 이 임차인들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선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그렇죠. 나빠진 상황에서 당연하죠.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을 좀 서로 대화로서 잘 해결해 나가서 적절한 보상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합의점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거는 또 하루에 다 같이 임차인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하루에 네. 만나야 돼요. 시간을 막 진짜 6시간, 8시간, 10시간 하루 걸려도 종일 하더라도 한 날 다 만나야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반 정도 협의를 받는데 반은 협의를 안 받어. 이분들끼리 또 뭉쳐요. 야, 반 정도는 얼마 받기로 했다더라. 야, 우리 더 부르자. 삽심. 반 했으니까 우리 안 하면은 반대하면은 얘네 어차피 못 해. 이러면서 그 임차인들끼리 갑자기 카톡방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뭐 1억씩 너 얘기하자. 얼마 받을 거야? 네, 얼마 받을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면 준다고 끝나요. 하더냐 네. 막 이렇게 막 계속 그렇죠. 얘기가 많아지기 네. 때문에 왜냐면 임차인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이렇게 새로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에 제가 협조를 구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한 날 가급적이면은 그분들께 다 각각 면담을 해서 액수를 다 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주의사항이나 꿀팁 네. 같은 게 좀 더 몇 가지 더 있을까요?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방금 진영쌤 말씀하신 대로 한 날 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 날 나눠갖고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협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를 2번 만나고 3번 만나잖아요. 만날수록 돈이 늘어납니다. 왜?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와서 뭐 나가달래 얼마 주겠대. 아, 잠시만요 알아볼게요. 뭐 어디다 알아보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법률사무소 가거나 뭐 주변에 법무사나 장사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야야 더 불러.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이제 그 법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냥 버티세요. 그냥 소송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건 해결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다 보면은 자기가 명도비 더 받아주겠다, 합의금 더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일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 만났을 때 무조건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대략 내가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뭐 내가 이 집은 1,0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다. 근데 이 집에서 갑자기 2,000만 원을 불러. 자기 2,000만 원 안 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겠대. 그러면 그때 순간적인 계산을 빨리 해보셔야 돼요. 이 집 2,000만 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토탈적으로 10개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집들도 그 정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집이면은 2억이죠. 근데 2억을 드린 만큼 내가 이걸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 앞에 내가 얻을 거를 생각해서 뒤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한 선택을 이걸 진짜 순간적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너무 많이 불렀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 돈.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네,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보고. 돈 불렀을 때 그냥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사정하세요. 2,000 부르면 정말 죄송하지만 선생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드려야 되는데 좀 양해를 좀 해달라. 정말 진짜 미안하다. 진짜 그리고 미안한 일이잖아요. 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건데 미안한 일이니까 그 미안한 진심을 정말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말로 표현해 주시고 금전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죄송한데 진짜 500만 원만 깎아서 뭐 1,500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내셔야지. 그래요? 좀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 이것만 3,000만 원 되고 4,000만 원 되고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번외인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영업 제한 걸려갖고 9시까지 밖에 영업 못하고 4인 이상 못 모이니까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고 당구장, 노래방 다 완전 박살났었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가게를 오픈해 놓는 게 손해였었어요. 그런데도 인건비. 버티셨어.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출 받으면서 버티셨는데 이제 장사 좀 하려니까 나가라고. 이러니까 지금 뒤집어지겠죠. 근데 코로나 때는요. 명도 합의금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코로나 때 상가 명도한 거는 그냥 다 공짜로 무권리로 다 그냥 내보냈어요. 명도비 하나도 안 드리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 그치. 복구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다가 뭐 월세 뭐 예를 들어서 4달치 밀렸다. 아 그것도 안 받을게.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기 전에 명도비를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명도로 이제 든 비용도 다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죠. 비용 처리가 네, 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명도는 진짜 사업비의 일종이다. 금리, 이자도 사업비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 명도비도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웠던 명도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옷가게였어요. 옷가게인데 그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장님인 줄 알고 저희가 계속 이제 접촉을 했었죠. 네. 세입자들하고 다 30분 단위, 뭐 1시간 단위로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사장이었죠. 네. 아. 그래서 또 그분한테 연결을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려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말 이 오래된 건물만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 명도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이 명도테크라 있었어요. 그러죠. 재테크 말고 명도테크. 네. 와. 그래서 진짜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는데 이 서마스터 싸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맞아요. 그래서 말투가 저랑 안 맞아요. 네. 저랑 안 제가 맞아요. 네. 막 전화해서 계속 이제 얘기 드리고 대화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결국엔 저희 사무실로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그때가 한 9시, 10시인가 우리 맞아요. 명도하는 날이었는데 오전부터 가서 저희가 하고 결국 저녁에 저희 사무실로 와서 도장 찍고 가셨어요. 근데 결론은 돈이었었어요. 본인도 세게 불러놓고서는 무조건 받긴 받아야겠거든. 자기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인테리어 와, 해놓은 것도 한두 번 해본 없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1억 거기. 5천 달라고 해서 깜짝 와, 놀라서 진짜 그거 얼마로 깎았죠? 8천인가요? 네. 엄청 그거 싹싹 빌었어요. 왜냐면 1억 5천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지만 매수자분께서 지불하셔야 될 돈인데 남의 돈이라고 제가 그냥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매수자님을 대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내 돈이라 생각하고 깎은 거잖아요. 네, 그 1억 5천을 진짜 7천을 깎아서 진영쌤께서 엄청 빌었어요. 제일 네. 어려웠던 기억에 보통은 저 그날 팔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비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또 해결해서 어떤 게 더 큰지 그때 그 명도비 든 거 이상으로 많이 받았어요. 왜? 그 재매가까지 끝났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그 돈 아까워서 진행 못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 수익이 있지 않았겠죠. 네,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명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법적으로, 문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죠. 상황들을 좀 보면서 대화를 풀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과 또 빠른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